명탐정 수학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공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원 그래프로 나타내어 볼까요? 인데요. 네, 교과서 102쪽 오늘의 학습 문제는 표를 보고 원 그래프로 나타내어 보는 것입니다. 자, 그림을 보니까 슬기네 학교 전체 학생은 한국박물관에 현장 체험학습을 다녀왔습니다. 슬기는 친구들에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전시관을 조사하여 표로 나타내었습니다. 물음에 답해 봅시다. 네, 여러분 지금 보니까 가장 인상적이었던 전시관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 지금 한국박물관이라 나왔어요. 근데 선생님이 이걸 보고 선생님이 작년에 국립중앙박물관을 가봤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역사가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시대별로 이렇게 정리가 잘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관련된 유물도 정말 많이 전시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정말 가서 보고 배울 만한 그런 내용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서울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 여러분 지하철 타고도 갈 수 있어요. 다음에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은 친구들이랑 같이 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전시관을 조사하고 전시관별 학생 수를 조사한 표입니다. 그래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가장 마음에 들었던 그런 전시관을 이렇게 투표한 거죠. 자, 조사한 학생은 모두 240명이나 됩니다. 네, 240명. 그럼 우리가 원 그래프로 나타내려면 먼저 백분율을 구해야겠죠? 그래서 각 항목의 백분율을 구해야 합니다. 각 전시관별 백분율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전체 학생 수 240명 분의 각 전시관별 학생 수. 그래서 선사관이면은 뭐 72명 이렇게 240분의 72. 그 다음에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비율에다가 곱하기 100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관을 선택한 학생이 가장 많은데 240분의 96이고요. 거기다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곱하기 100을 하니까 백분율이 40%가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다른 관도 한번 백분율을 구해볼게요. 선사관은요 240분의 72 그리고 곱하기 100을 하니까 30% 나왔고요. 고대관은 아까 전에 했던 40% 그리고 중세관은요 240분의 36 그리고 곱하기 100을 하니까 15%. 그 근대관은 240분의 24, 10분의 1이죠. 한마디로 10%가 되는 것입니다. 현대관은요 240분의 12, 이거는 5%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우리가 백분율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백분율을 각 항목을 다 더하니까 100%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것도 꼭 확인해 줘야 됩니다. 왜냐면 여기서 실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각 항목의 백분율을 다 더해서 100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각 항목 백분율의 합계는 이제 100%가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백분율을 다 구했으니까 원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띠 그래프 나타냈던 것처럼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103쪽 원 그래프로 나타내는 방법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자료를 보고 각 항목의 백분율을 이렇게 구합니다. 그리고 각 항목의 백분율의 합계가 100%가 되는지 확인하고요. 각 항목이 차지하는 백분율의 크기만큼 선을 그어서 원을 나누면 됩니다. 여기 원에는 이렇게 마치 시계처럼 눈금이 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선을 그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눈 부분에 각 항목의 내용과 백분율을 써서 기록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원 그래프의 제목을 붙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네, 어렵지 않죠? 여러분이 좀 더 쉽게 파악하기 위해서는요, 색연필로 이렇게 각각의 색을 색칠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3번 선사관에 있는 시대별 문화재 수를 나타낸 표입니다. 표를 완성하고 원 그래프로 나타내어 봅시다. 선사관에 있는 시대별 문화재 수 보니까
뭐 구석기 시대부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잘 알고 있는 그런 우리가 역사 시간에 가장 처음으로 배운 내용이 바로 선사관이고 구석기, 뭐 신석기, 청동기, 철기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5학년 1학기 때 배웠던 내용입니다. 사회 시간에. 그래서 백분율 나타내기 전에 먼저 선사관에 있는 시대별 문화재 수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백분율 나타냈을 때 전체가 지금 5,000개잖아요. 5,000점이에요. 그래서 5,000분의 500 하니까 10% 나왔어요. 그렇죠? 곱하기 100을 했을 때 신석기는요. 5,000분의 1,000 곱하기 100을 하니까 20%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청동기는요. 5,000분의 1,500 곱하기 100을 하니까 30%가 나왔고요. 철기는 40%가 나왔네요.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철기였습니다. 그래서 백분율을 다 더하니까 이렇게 100이 됐고요. 선사관에 있는 시대별 문화재 수를 다 선을 그어서 확인하니까 이렇게 원 그래프로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원 그래프를 보고 알 수 있는 내용을 말해보세요. 철기 시대의 문화재 수가 가장 많다는 것, 그리고 철기 시대의 문화재 수는 신석기 시대의 문화재 수의 2배라는 거,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배운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형성 평가를 문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영수가 공부한 전체 시간이 500시간이래요. 그렇죠? 500분. 그래서 500분인데 그 중에 월요일은 90분이기 때문에 곱하기 100을 했을 때 이렇게 18%, 그 다음에 화요일은 500분의 80, 그리고 곱하기 100을 하니까 16%, 그리고 금요일은 500분의 150 곱하기 100을 하니까 30%, 이렇게 구해서 금요일이 가장 많은 시간을 공부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분율을 다 더하니까 이렇게 100%가 됐고요. 자, 원 그래프로 나타내서 이렇게 선을 그어서 내용도 입력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원 그래프로 나타내는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자료를 보고 각 항목의 백분율을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백분율의 합계가 100%가 되는지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백분율 크기만큼 각 항목의 내용을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선으로 그어서 원을 나누고 나눈 부분에 각 항목의 내용과 백분율을 씁니다. 그리고 원 그래프의 제목을 이렇게 입력해주면 되는 것이죠. 네, 여기까지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해 봤고요. 네, 그러면 교과서 문제 해결하는 건 선생님이 직접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수학 102쪽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 그래프로 나타내어 볼까요? 1번, 슬기네 학교 전체 학생은 한국박물관에 현장체험학습을 다녀왔습니다. 슬기는 친구들에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전시관을 조사하여 표로 나타내었습니다. 물음에 답해 봅시다. 네, 지금 가장 인상적이었던 전시관을 이렇게 투표를 했어요, 아이들이. 그래서 전시관별 학생 수를 이렇게 나타내는데요. 전체 투표에 참여한 학생들이 240명입니다. 네. 그러면은 원 그래프로 내려면 무엇을 구해야 하나요? 네, 전시관별 학생 수의 백분율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시관별 학생 수의 백분율에 대해서 우리가 구해야 돼요. 백분율. 전체 학생 수에 대한, 네, 정확히 얘기하면은 전체 학생 수에 대한 전시관별 학생 수의 백분율입니다. 전체 학생 수에 대한 전시관별 학생 수의 백분율.
그러면요, 고대관은요, 240분의 96이래요. 그럼 거기다 곱하기 100을 해야겠죠? 그러면 우리가 백분율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번 약분을 해볼게요. 먼저 10으로 약분해보니까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2로 약분하니까 이게 12가 되고, 여기는 5가 됩니다. 그 다음에 10이랑 96도 또 약분이 되겠죠? 또 2로 약분해볼게요. 여기는 6, 여기는 48. 다시 또 2로 약분해볼게요. 그럼 여기는 3, 여기는 24. 3이랑 24랑 또 약분되죠? 여기 1이고, 이거는 8입니다. 그래서 8 곱하기 5 하니까 40% 이렇게 나왔어요. 조금 복잡하긴 했지만 이렇게 백분율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백분율로 이렇게 나타내 보니까 여기 원행 그래프로 나타내면 무엇을 구해야 하나요? 이게 바로 여기입니다. 전체 학생 수에 대한 전시간별 학생 수의 백분율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답이 바로 여기 나와 있네요. 그쵸? 그러면은 모든 학생 수를 합하니까 240명이라고 했어요. 고대관은 96명이라고 했죠? 이렇게 한번 학생 수 먼저 여기에 채워 넣고, 그 다음에 고대관이 우리가 40%라고 했어요. 그쵸? 우리가 백분율은 다 더하면은 100%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걸 여기 백분율을 또 각각 구해봐야겠죠? 좀 시간이 걸리지만 선생님이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선사관 볼게요. 선사관은 72명이래요, 여러분. 그쵸? 240분에 72명이래요. 그쵸? 그리고 중세관은 240명 중에 36명이래요. 그리고 근대관은 24명. 그 다음에 현대관은 이거의 절반이네요. 그쵸? 그러면 먼저 구해보니까 곱하기 100을 해야겠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걸 발견할 수가 있어요. 24랑 72랑 보면요, 24 곱하기 3을 했을 때 72가 됩니다. 자, 먼저 0, 10으로 이렇게 나눠주고요. 그 다음에 24를 통째로 나눠주니까 여기는 1이 되고요. 여기는 3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수학 공부를 좀 많이 열심히 하다 보면은 이런 거를 좀 빠르게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력을 차곡차곡 잘 쌓아 나가기 위해서는 연습 문제도 많이 풀어보면서 이런 수학에 감을 길러 나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약분을 쉽게 되니까 3 곱하기 10이 남았죠? 그래서 이렇게 30%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사관은 30%, 그 다음에 곱하기 또 100을 해야겠죠? 자, 여러분, 24랑 36 보니까 12의 배수라는 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12를 나눠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분모 분자에다가 이렇게 10을 나눠볼게요. 자, 그 다음에 12로도 나눠볼게요. 자,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2랑 여기에 10 나누니까 3 곱하기 5, 그래서 15% 이렇게 나옵니다. 36, 네, 15%. 그 다음에 여기 곱하기 또 100이 있네요. 자, 그러면은 24, 그 다음에 여기 먼저 10으로 이렇게 약분해주고 24 나눠주니까 여기 1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10% 이렇게 된다는 것이겠죠? 여러분, 현대관은 근대관의 절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5%가 되는 것입니다. 백분율이 다 더해서 100%가 되는지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계산이 잘 됐는지를 확인해 주는 거겠죠? 다 더하니까 이거 70이고요. 이거 다 더하니까 30이 됩니다. 그래서 100이 된다는 거 확인했습니다. 그럼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원 그래프를 나타내면 돼요. 자, 수학 103쪽에 2번입니다. 전체 학생 수에 대한 전시간별 학생 수의 비율을 원 그래프로 나타내 봅시다. 원 그래프로 나타내는 방법을 말해보세요. 먼저 첫 번째로는요, 백분율을 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요. 백분율을 그리고 다 더했을 때 100이 되는지 검토해 보면서 우리가
계산을 제대로 했는지, 실수를 하지 않았는지, 이런 걸 다시 한번 검토해보는 그런 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원 그래프로 나타내는 방법을 이렇게 백분율 먼저 구하고, 그다음에 백분율 다 더했을 때 100이 되는지 확인한 다음에, 지금 이 원 그래프는요, 원의 중심으로 눈금을 100개를 이렇게 나눠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먼저 보니까 여기 백분율 나와 있는 거 보니까 고대간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가장 많은 것부터 그리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대간이 40%니까 선생님이 자, 여기 30이고 여기 40이네요. 이렇게 체크를 해주는 겁니다. 그쵸? 여기가 그래서 선생님이 좀 여러분이 알기 쉽게 여기 고대관이라고 한번 검정색 펜으로 고대관 이렇게 쓰고요. 40%가 되겠죠? 이렇게 쓰면 좋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선사관이 30%를 차지하네요. 10%, 20%, 30%. 자, 이렇게 선을 그어주고요. 그 다음에 선사관, 그 다음에 30% 이렇게 차지해주고요. 그 다음에는 중세관이 15%입니다. 네, 그래서 중세관 15%, 그 다음에 근대관이 10%. 이렇게 그어주면은 되는 것이겠죠? 근대관 10%. 그 다음에 여기 현대관 여기는 5%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좀 색칠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뭐 형광펜이라든지 색연필로 색칠을 해주면 알아보기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먼저 고대관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죠. 고대관을 선생님이 이렇게 노란색 형광노랑으로 이렇게 색칠을 해줬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한번 연두색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사관. 선생님이 또 이렇게 사인펜으로 선사관을 이렇게 색칠해 주겠습니다. 선사관. 그 다음에 중세관은 선생님이 하늘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색연필을 이용해서 이렇게 표시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대관은 주황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현대관은요, 갈색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원 그래프를 완성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렇게 전시관별 학생수라고 이렇게 제목도 적어주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3번. 전시관에 있는 시대별 문화재수를 나타낸 표입니다. 표를 완성하고 원 그래프로 나타내어 봅시다. 선사관에 있는 시대별 문화재수. 여러분, 문화재 전체를 다 합하니까 5,000이나 돼요. 5,000점. 정말 많네요. 근데 우리가 백분율로는요, 100%로 이렇게 만들어 줄 거예요. 앞에서는 백분율을 이렇게, 분모와 분자, 거기다 곱하기 100을 해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이번에는, 좀 다른 방법으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학 문제 푸는 방법이 꼭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에요. 뭐 2가지, 3가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첫 번째 방법으로도 문제를 풀어보고 두 번째 방법으로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좀 다양한 방법의 해결 방법을 알고 있고 알아나가려고 하는 게 여러분의 그 사고력 발달에 아주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력을 기르는 데도 아주 도움이 돼요. 그래서 수학을 꼭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좀 다른 방법으로도 접근을 해보는 그런 시도를 여러분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도전 정신을 가지고 수학 공부를 하면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보니까 합계가 5,000점이에요, 여러분. 근데 다른 이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를 보면서 선생님이 구석기를 보니까 500점이래요. 딱 봐도 10분의 1인 거 딱 눈치를 챌 수가 있겠죠? 그러면 백분율로 봤을 때 다 더했을 때가 100%니까 이거는 10분의 1인 10%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0% 이렇게. 그쵸?
그러면은 신석기는 500에서 1000, 이거 딱 2배예요. 그러면 10%에서 이거는 20%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500에서 1500은 뭐예요? 3배죠? 그러면 10%에서 3배. 한마디로 이렇게 30%가 되는 것이고요. 철기는 4배네요. 그래서 이렇게 40%라고 하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도 백분율을 구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문제 해결할 때는 여러분의 스타일대로 그런 방법대로 접근하면은 여러분이 이제 문제를 접해서 해결하는데 이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선사관에 있는 시대별 문화재 수를 한번 기록해 볼게요. 선생님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철기 시대 때부터 체크를 해볼게요. 여기 40%니까 이렇게 그어주고요. 그 다음에 청동기는 30%, 이렇게. 그 다음에 신석기는 20%. 여기까지네요. 선생님이 좀 실수를 했어요. 죄송합니다. 네. 그 다음에 20% 하나, 둘, 네.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요. 가장 많은 이제 철기가 이제 40%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청동기죠? 여기가 다 청동기예요. 청동기 30%. 그 다음에 신석기는 20%. 그 다음에 구석기는 10%. 네, 이렇게. 자, 여러분, 청동기를 파란색으로 선생님이 이렇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갖고 있는 사인펜을 이용해서, 사인펜이나 색연필을 이용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철기는 이렇게 형광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백분율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 그거를 우리가 좀 더 쉽게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구석기는 붉은색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색칠을 사인펜이 수명을 다한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이 아끼는 펜이었는데 열심히 이제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다 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신석기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여러분, 원 그래프를 보고 알 수 있는 내용을 말해보세요. 먼저 철기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네요. 그렇죠? 가장 많은 백분율로 이렇게 40%를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청동기가 이렇게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석기는 20%인데요. 신석기는 철기의 절반밖에 안 되네요. 그렇죠? 절반이라는 거. 그럼 철기는 신석기의 2배라는 거. 뭐 이런 정보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지연인의 학교의 학년별 학생 수를 나타낸 표입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여러분,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합하니까 지금 600명이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백분율이라는 거는 다 더했을 때 이렇게 100%잖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기존의 방법으로 한번 문제 해결해 볼게요. 전체 학생 수에 대한 학년별 학생 수의 백분율은 얼마인가요? 전체가 지금 600명이고요. 5학년은 120명이래요. 그래서 600분의 120, 그다음에 곱하기 100을 하니까 이제 백분율 이제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분모도 100으로 나누고요. 분자도 100으로 나누면 이거는 이제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6이 돼요. 그러면 6이랑 120 이거 약분하면 되겠죠. 6으로 나누니까 여기는 1이고요. 6으로 나누니까 여기는 20이 됩니다. 그래서 백분율이 20%가 이렇게 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6학년은요. 먼저 이렇게 100으로 또 나눠주고 여기는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6으로 나누니까 여기는 1, 여기는 30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해주는데 이걸 백분율 나온 걸 바탕으로 원 그래프로 나타내 볼게요. 먼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6학년 30% 이렇게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학년은 20%. 그래서 검은색으로 이렇게 쓰니까 6학년이 30%,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5학년 20%. 그 다음에 그냥 순서대로 이제 써볼게요. 5, 6학년이 제일 많긴 한데, 지금 4학년은 10%, 그리고 3학년은 15%, 그리고 2학년도 15%, 1학년은 10%, 여기가 4학년. 4학년이 10%, 그 다음에 3학년이 15%, 그 다음에 2학년이 15%, 그 다음에 1학년은 10%. 네, 가장 많은 6학년 선생님이 형광 노랑으로 또 이렇게 색칠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5학년은 선생님 파란색으로 이렇게 사인펜으로, 사인펜보다는 뭐 형광펜이나 색연필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집에 형광펜, 사인펜밖에 없어서 이렇게 네임펜으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그 다음에 4학년은 주황색으로 이렇게 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3학년은 보라색. 이런 식으로 좀 색깔을 표시해주면은 어디 학년이 제일 많고 어디 학년이 적은지 뭐 이런 거를 좀 더 파악할 수가 있어요. 지금 선생님 쓰고 있는 사인펜이 너무 진해서 좀 조심해서 칠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1학년은 뭐 이런 식으로 표시해 볼게요. 네, 여기까지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원그래프까지 그려봤는데요. 이 표를 보면서 선생님이랑 아까 전부터 같이 얘기하던 게 있죠. 학생수와 백분율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좀 이렇게 명탐정의 눈빛으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네. 학생수가 600명인데 백분율은 다 더했을 때 100%예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한마디로 백분율 곱하기 6을 하면은 학생수가 나옵니다. 그렇죠? 자, 먼저 간단하게 얘기했을 때 백분율은 100이잖아요. 그렇죠? 백분율에다가 곱하기 6을 하면요. 학생수가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좀 반대로 얘기했을 때 학생수에다가 나누기 6을 하면요. 백분율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 이유는요. 학생수는 지금 600명이고요. 백분율은 다 더했을 때 100%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600명 나누기 6을 하면은 100%가 나오고요. 지금 6학년 가볼게요. 180명 나누기 6을 하니까 30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120명에다가 나누기 6을 하니까 20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백분율과 학생수의 관계를 찾아서 문제에 적용해주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혜경이가 쓴 일기입니다. 일기를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올해 우리 학교는 경상도로 수학여행을 간다. 선생님께서 지난해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6학년 수학여행 일정과 장소를 정했다고 말씀하셨다. 설문 결과 일정은 당일 10%, 1박 2일 35%. 여기 일정별 희망 학생 수 여기다가 35%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10% 있고 그 다음에 2박 3일 55%로 조사돼요. 2박 3일로 정해졌다. 그리고 장소는 경상도가 35%, 서울이 25%, 제주도가 15%, 경기도가 10%, 전라도가 7%, 충청도가 5%, 강원도가 3%로 조사되어 경상도로 정해졌다고 한다. 수학여행을 빨리 가고 싶다. 네. 이렇게 수학여행을 가고 싶은 마음이 듬뿍 담겨 있는 거 보면서 뭔가 되게 즐거운 일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 4번, 5번 이렇게 비율을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정별 희망 학생 수의
100분율을 표로 나타내 보세요. 여러분 결국에는 2박 3일이 되었네요. 그쵸? 2박 3일이 55%로 이렇게 결정되었고요. 그 다음에 장소별 희망 학생 수의 100분율을 표로 나타내 보세요. 경상도로 결정되었다 하는데 경상도가 35% 나왔고 서울은 25%, 제주도는 15%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 더했을 때 100%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니까 경상도랑 서울 더하니까 60%, 나머지 더하니까 40% 이렇게 100%가 확인이 되었죠. 그럼 이 내용을 바탕으로 원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정 보니까 2박 3일이 55%예요. 그럼 원의 중심에서 이렇게 55% 그리면 되겠죠? 그 다음에 1박 2일이 35%, 10, 20, 35%. 자, 이렇게 그어준 다음에 2박 3일이 무려 55% 나왔습니다. 2박 3일, 여기는 1박 2일, 여기가 55%, 그 다음에 여기는 35%, 그 다음에 당일은 10%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색칠해 주면 되겠죠? 뭐 가장 많은 거를 이렇게 선생님이 형광 노랑펜으로 55% 이렇게 색칠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박 2일 파란색 펜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선생님보다 좀 예쁘게 해주세요. 네. 그다음 당일은 10%밖에 안 나왔네요. 네. 자, 이렇게 뭐 색칠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소별 희망학생 수 볼게요. 장소는 경상도가 35%로 많이 나왔습니다. 경상도. 그 다음에 서울이 25%, 10, 25%. 자, 그러면 경상도가 35%. 그 다음에 서울이 25%. 10, 20, 25%. 그 다음에 제주도가 15%. 제주. 그 다음에 경기도는 10%. 기타가 더 많이 나왔네요. 네. 경기도 10%. 그 다음에 기타로 해서 이렇게 15%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나온 경상도를 형광 노란펜으로 이렇게 여러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색깔로 하면 됩니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죠. 네네. 경상도 이렇게. 그 다음에 서울은 그 다음에 제주도. 이렇게 테두리를 먼저 중심으로 그어주고요. 안에 색깔을 색칠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경기도. 색칠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타. 기타는 분홍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봤습니다, 여러분. 네. 요즘 코로나 상황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오늘이 수요일인데 오늘도 어제 확진자가 이제 50명 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우리 학생들이 그런 좀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가 학습에 대한 책임감을 좀 가지고 좀 공부하는 거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열심히 하는 그런 노력들이 앞으로 여러분의 성장에,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공부하는 거 좀 힘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제대로 공부를 해놓으면은
다음에 또 이제 뭘 배울 때 그게 분명히 도움이 되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지성도 점점 쌓여가는 거겠죠. 발전해 나가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힘든 그런 코로나 상황이지만 우리 감정초등학교 학생들이 좀 더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선생님들도 더 힘이 나서 또 열심히 웃으면서 이제 여러분을 잘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아요.